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봄나물 중에서도 방풍나물은 강한 향과 쌉싸래한 맛으로 입맛을 돌게 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방풍나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또 기관지를 보호하고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풍나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적당량을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장기인데요. 하지만 잦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간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곰피 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잦은 음주와 짜고 기름진 음식 섭취,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과 에너지 저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침묵이 장기라고 불릴 만큼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기 전까지 통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 나빠질 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공장, 글로벌 품질관리 인증과 식품안전관리 인증, 그리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을 적용한 전문 생산시설로 최신 사양의 기능성 식품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이와 함께 대량의 물류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한 물류센터와 천연물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바이오 건강 전문 회사로 기능성 바이오 식품 소재를 연구 개발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 파우더를 포함하는 카페 원재료 유통 사업과 자회사를 통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이 제품은 간 건강 관리와 에너지 대사 활성화를 돕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간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진 곰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곰피는 미역과의 다년생 해조류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K도 풍부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무기질 함량이 많아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외에도 곰피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의 흡수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인 곰피 추출물은 국산 곰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간 해독을 돕는 활성 성분인 디에콜이 풍부하며 한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1일 권장량인 곰피 추출물 420mg이 함유돼 있다고 하는데요. 곰피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많지만 고가의 원료라 기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는데요. 원료가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원료이기에 마진을 최소화하면서 하루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곰피 추출물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간 기능 검사 손상의 주요 지표인 ALT, AST뿐만 아니라 알코올성 간 손상 지표인 감마 GT 항목에서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국산 곰피에서 유효 성분인 디에콜 함량이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산 곰피만을 엄선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원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곰피 추출물뿐만 아니라 체내 에너지 생성과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까지 총 5가지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 간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알씩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간 건강기능식품은 술을 자주 많이 마셔서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과 잦은 야근 혹은 학업으로 인해 만성 피로를 겪고 있는 분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와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기능성은 극대화하고 가격 부담은 최소화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이 제품은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한 GMP 인증 시설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와 품질 검사를 거쳐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간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할 때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제품의 원료 성분을 꼭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부 등 일부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갑상샘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 역시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며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설명서에 명시된 복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은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 간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으며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K문화, 음식, 미용 등 한류 열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홍삼 기술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 및 제조 라인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동남아, 미국 시장 등 공략하여 홍삼을 비롯한 K 기능성 식품 브랜드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온다면 피로나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하지만 어지럼증이 반복되고 특히 고개를 돌릴 때 심해진다면 이석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석증이 발생하는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상에서 어지럼증은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차 안에서 멀미를 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쉽게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지럼증은 보통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석증과 같이 특정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그 빈도와 재발 우려가 높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석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이석증의 정식 명칭은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이라고 하는데, 양성은 말 그대로 악성이 아닌 금방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돌발성이라는 거는 갑자기 생긴다는 거고, 체위라는 거는 이제 체위 변화, 몸의 자세에 따라 생기는 거고, 현훈이라는 건 어지러움. 그러니까 양성인데 갑자기 생기고 체위 변화에 따라서 어지러워지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석증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석증은 귓속 깊은 곳에 있어야 할 이석이 다양한 이유로 떨어져 나와 평형기관의 하나인 방구리관에 들어가 신경을 자극하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이석도 함께 움직이면서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막 빙글빙글 돌고 눕기만 해도 어지럽고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고 하면 대부분 그런 증상들은 좋아지는데, 뭔가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안개가 껴있는 것 같고 구름 속에 걷는 것 같다, 바닥이 울렁거린다, 이런 표현들을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다 잔어지럼입니다. 그래서 이석증 이후에 그런 잔어지럼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보고되고, 특히 노년층에서 잔존어지럼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석증이 의심된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선 자세한 병력 청취와 함께 어지러움의 양상과 지속시간,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요. 이석증을 자세히 진단하기 위해 비디오 안진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자세 변화에 따른 눈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어지럼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검사로 이석이 어느 곳에 잘못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이외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정기능 검사나 청력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모두 어지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차이점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석증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들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럼이 발생하고, 지속 시간도 탁 움직였을 때 이석이 쭉 움직이고 나서 몇 초 있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길어야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어지럽다가 말게 되는데,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지속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증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치료법은 이석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이석치환술은 환자의 몸과 머리를 움직여가며 이석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3개의 방구리관 중 어느 방구리관으로 이석이 흘러들어가느냐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이석의 이동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어지러움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집에서 잘못 따라할 경우 이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도 높은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이 밖에도 전정재활 치료나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어지럼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요, 결국 컨디션 관리. 잘 드시고 잘 자고 잘 쉬면,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석증이 안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 컨디션이 나빠지고 잘 못 드시고 잘 못 주무시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비타민 D라던가 칼슘 섭취를 꾸준히 해주시고, 만약에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호전이 안 되면 비타민 D 주사를 꾸준히 맞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석증. 만약 이석증이 의심된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건물이 오래되거나 공사가 잘못됐을 때 누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수란 건물 내부로 물이 새는 현상으로, 물이 새는 만큼 수도요금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면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불청객은 바로 누수라고 하는데요. 건물 누수는 건축물의 수명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흔히 누수는 수도배관이나 화장실, 외벽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누수를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불이 나거나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이웃 간 분쟁을 불러오기도 한다는데요. 누구나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 누수 탐지가 진행되는 현장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문가들. 일단 내부 곳곳을 둘러보면서 누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파악한다는데요. 천장과 벽, 바닥 등 물이 새는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물이 고여 있거나 젖어 있는 부분을 찾아 누수 지점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수 발생 시점과 날씨, 배관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윗집과 아랫집 등 주변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한다는데요. 아파트 누수는 주로 어떤 이유로 발생하나요? 온수배관, 냉수배관, 난방배관의 문제로 80~90%의 비율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하수배관, 방수 문제, 공용관의 문제, 외벽의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까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장비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헤드폰을 착용하고 주변 소음을 차단한 상태에서 누수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보는 전문가. 이 장비는 청음식 탐지기로 배관에서 새어나오는 누수음을 증폭시켜 들려주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스식 탐지기를 꺼내는데요.
이 장비는 배관에 가스를 투입한 후 탐지기로 누수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로 가스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탐지기가 이를 감지하여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이 두 장비로도 누수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나요? 온수 배관, 냉수 배관, 난방 배관은 이 두 장비로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수의 문제, 하수 배관의 문제, 공용 배관의 문제, 외벽의 문제로 인한 누수는 이 두 장비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 개발한 전자장비로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배관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전자식 누수 탐사 장비를 이용해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탐지 피뢰침을 누수 예상 지점에 갖다 대면 끝! 누수 지점을 찾았다는 장비 신호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한 건가요? 네, 이쪽의 누수 원인을 검사해 본 결과 화장실 방수의 문제로 누수가 판명이 났습니다. 이 방수에 의한 누수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다든지 바닥에 물을 버렸을 경우에 그 방수층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층 그 천장으로 물이 새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사 장비로 정확하게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은 후에는 누수가 발생한 부분만 굴착 및 시공하여 공사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하는데요. 누수 탐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그 회사의 기술자분이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 한 번의 누수 탐지로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제일 좋을 것으로 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누수 문제. 막상 자신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는데요. 찾기 힘든 누수 원인을 전문 장비로 찾아 합리적인 가격에 공사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 누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타 업체에서 없는 장비를 많이 좀 개발해 볼 계획이고요. 좀 더 노력해서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미술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미술품 수집과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미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창작자들의 성장을 돕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술이란 회화와 소묘, 공예에서부터 건축과 디자인까지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예술을 말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미술 작품을 전시 및 거래하는 미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술품은 상류층의 취미생활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최근 젊은 세대는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미술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미술품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전시관. 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작가와 대중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데요. 저희는 예술가와 관람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술이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예술 문화를 활성화하며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진 작가와 기성 작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판매 및 홍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여 작가들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전시관에는 정문희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온 자연의 순수함과 조화로운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힐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는 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그런 어떤 이게 마음의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화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김병종 작가의 대표 작품들과 함께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작품들도 볼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감각적인 전시기획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 및 단체와 협력해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획한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 제작 지원 및 전시 공간 창출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실버 세대와 함께 공공미술을 활용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기회 확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사고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면서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전시를 기획하며 미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힘쓰길 기대해 봅니다. 김민자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술전시관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어린 시절부터 창의적인 활동을 좋아했는데요.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꾸준히 예술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술이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울림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예술을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가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부족하거나 대중과 소통할 창구가 마땅치 않은 현실을 보며 이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와 기성 작가가 함께 성장하고 작품이 단순히 전시되는 공간이 아닌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까요? 네, 신진 작가부터 국보급 작가까지 다양한 예술가와 함께 예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수집가와 미술 관련 기업, 기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전시장 상임인사, 총괄이사, 미술 코디네이터 및 감독과 함께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운영과 전시 계획뿐만 아니라 미술 시장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술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술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기업 및 개인 수집가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미술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좀 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미술 컨설팅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고객 개개인의 그런 취향과 목적에 맞는 그런 1대1 컨설팅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이 작가와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도 주변에서 하나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혼정보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시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결혼 정년기인 남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는 바로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성격, 생활 방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데요. 하지만 일상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결혼정보회사. 공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들이 평생의 동반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 처음 결혼정보회사를 오픈을 했고요. 그동안 20년 넘게 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커플 매니저, 매칭 매니저, 교육, 관리 모든 분야에서 다 경험을 쌓고 제가 준비를 해서 회사를 오픈을 했고요. 2024년에 새로 확장 이전을 했어요. 그건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롭게 크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책임감과 열정을 가진 커플 매니저가 직접 회원과 1대1 상담을 진행한다는데요. 회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귀 기울이며 이상형을 빠르게 분석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의 특징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상대를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만남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미팅 초반부터 성혼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만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고 성실한 태도로 응원하며 많은 커플을 성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회원 관리는 회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성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하는 부분은 회원님한테 최대한 많은 분들을 좋은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 끊임없이 회원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찾고 자주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정보회사에서 뭐 AI를 통해서 매칭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뭐 가시적인 조건들은 AI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성품이나 그분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매칭을 쭉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세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일은 뭐 이분이 정말 조건은 갖추셨지만 인성이 어떠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찾고 맞추어서 매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을 꿈꾸지만 좀처럼 원하는 상대를 만나기 쉽지 않아 고민이라면 첫 만남부터 성혼까지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하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원은미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설립된 배경은 뭘까요? 네, 제가 업계에서 매니저로 2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업계의 장점과 단점, 결혼정보회사의 장점과 단점들을 경험을 가지고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회사를 2018년에 설립을 했고요. 2024년에 좀 더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회사를 확장 이전을 해서 재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요즘 결혼정보업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뭐 상업적인 만남이다 이래서 정보회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개선이 됐고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 뭐 조건이나 여러 가지 성향이나 가족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결혼정보회사라 이제 지금은 점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저는 회사를 처음 만들 때 회원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점이 어떤 점인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3다 3무의 회사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다라고 하면은 회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회사, 그다음에 매칭을 많이 해준 회사, 그다음에 성원을 많이 시키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3무라고 하면은 부재중 전화가 없는 회사, 기다림이 없는 회사, 그리고 컴플레인이 없는 회사. 예, 이게 이제 우선적인 저의 취지고요.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좋게 이끌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회원님들의 니즈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커플 매니저가 상담을 하고 진행은 매칭 매니저가 하는데 사실 이제 얼굴 본 사람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원들 간의 소통에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할 때 커플과 매칭이 동시에 들어가서 회원님들에 대한 니즈 파악도 하고 이분의 성향도 상담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회사는 커플 매니저가 상담을 하고 매칭은 매칭이 따로 하는데 저희는 같이 상담을 하고 진행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희는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직원들도 행복하는, 컴플레인이 많아지면 직원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아를 상실하면 구강과 신체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따라서 치아 상실 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임플란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술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작 기능을 비롯해 얼굴의 형태를 유지하고 발음을 돕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데요. 이러한 치아는 평생 사용해야 하지만 노화나 치주 질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치아가 상실된 채 방치되면 교합 불균형이나 턱관절 장애 등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은 치아를 상실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과거에는 틀니가 가장 흔한 치료 방법이었지만 착용감이 불편하고 잇몸 자극으로 인한 통증과 저장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틀니와는 다르게 임플란트 매식체를 심어 넣은 뒤 그 위에 보철물을 올려 편하고 효율적인 저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이뤄지면서 임플란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치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정밀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수술 계획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정교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식립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해 일반 임플란트보다 부작용의 발생률이 낮고 수술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식립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3D CT 촬영과 구강 스캐너를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디지털 가이드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식립 전 모의 수술을 진행하며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식립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한편 다른 수술처럼 임플란트도 부작용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얼마나 임플란트 수술에 숙련된 의료진인가가 중요한데요. 의료진이 수술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밀한 진단 없이 진행될 경우 골류착 실패, 신경 손상, 상악동 천공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보철물과 잇몸 사이 틈으로 세균이 침투했을 때 발생하며 점차 치주골이 소실되고 임플란트 내시체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약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치과에 방문해 정밀 검사를 한 후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건 어떨까요? 김영준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보다 수술 후 부기나 통증, 출혈이 적어 회복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 등의 전신질환 환자나 고령의 환자분들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모의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잇몸 절개가 필요 없어서 수술 시간도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치료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치과 치료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 의식화 진전요법을 이용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식화 진전요법은 가수면 상태로 유도해 환자분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의식화 진전요법은 전신마취와 다르게 기도삭감 과정이 필요 없고 스스로 호흡도 가능합니다. 수술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치과에서 꼭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강위생 관리에 대해 교육해주고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치과를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로 단순히 미관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구강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은 의료진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과별 전문의 협진과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금융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작년 6월에 검찰에서 퇴직을 하고 변호사가 된 지 8개월 되었습니다. 17년간 검사로 근무해서 그런지 전체 사건 중 60%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문 변호사,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업무 내용은 다 다르지만 사람과 조직이 법적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형사 사건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있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가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의 일종이고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도 자주 발생하는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범죄자들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쉽게 신분을 위장할 수 있고 가짜 신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기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그럼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단시간에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투자 사기나 다단계 금융 사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피해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투자 사기나 다단계 금융 사기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들이 하지 왜 나한테까지 알려줄까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많습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한다면은 잠깐이라도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확인했다면 쉽게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피싱도 가족들에게 꼭 확인을 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도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금융사기 예방 앱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융사기에 휘말려서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이제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본인의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같은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을 빌려주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상대방과 나눈 문자, 통화 내역,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둔 다음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철저히 대응하는 경우 혐의를 벗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금융사기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금융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약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범죄의 조직성, 계획성,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범죄자들은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 변호사를 하고 상담을 할 때 이 변호사가 직접 나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담을 해준 변호사와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성실성입니다. 법적 분쟁은 보통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성실한 태도가 중요한데요.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소송이나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법률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검사 시절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가 있어서 하루하루 새롭고 흥미로운 도전인데요. 검사 시절 쌓은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더 키워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연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신규 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세무대리, 법인 컨설팅, 양도소득세 신고 이런 업무들을 중점적인 핵심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세무사가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고 해당 거래처에 맞는 최적의 세무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어려워하는 세무 업무를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도와서 거래처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기업의 목표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저는 세무사 시험 합격 후에 대형 세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신규 사업자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관리를 잘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거래처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철학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개인 사업자를 살펴보면 개인 사업자는 설립이나 운영이 좀 간편하고 절차가,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 대표자가 그 이익을 자신의 손으로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단점으로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면 세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장점을 보시면 법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신용도가 개인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투자 관련 자금 조달에 용이한 부분이 있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세부담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단점으로는 운영이나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이런 장단점을 알고 선택을 하시면 이후에 사업을 더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대표적인 세목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원 급여에 해당하는 원천세도 있는데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세액 감면을 살펴보면 창업 후에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 감면이 있습니다. 또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살펴보면 연구를 하면 연구세액 공제, 투자를 하면 투자세액 공제, 또 고용을 늘리면 고용 관련 세액 공제, 이런 세액 공제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종류가 많은데 혜택이 굉장히 크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 여부나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할 때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세금 신고를 할 때부터 잘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이제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보냈을 텐데 그 통지서를 잘 확인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이유로 조사가 나왔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최근 몇 년간의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증빙이 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향후에 발생할 추징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자신에게 맞는 세무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금은 굉장히 복잡하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친절하게 소통을 해주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와의 관계는 어떤 단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세무사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거래처의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찬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거래처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처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세무나 회계가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런 대표님들에게 친절하게 소통을 해드리고 돈이 새는 곳 없이 사업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넘게 보관한 묵은 쌀은 처치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묵은 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을 여러 번 씻은 후에 식초 한두 방울을 넣은 물에 30분 이상 담가두면 묵은 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마를 우린 물로 밥을 짓거나 취사 직전에 식용유를 서너 방울 넣어주면 밥에 윤기도 흐르면서 밥맛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